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쿠팡플레이에서 공부의 배신이라는 다큐를 보게 되었는데요. 미간을 찌푸리게 되었어요. 저의 어떤 수험 생활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간단히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고 제가 느낀 문제의식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서요. 이게 크게 3편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일단 1편만 봤거든요. 이 1편의 부제는 명문대는 누가 가는가? 라는 거였어요. 영상에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학생분들이 3분 정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손에 굳은 살이 배기다 못해서 여기에 천을 둘둘 감고 공부하는 분이더라고요. 교과서를 필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오롯이 외우지 않으면 불안하대요. 그 학생의 말에 따르면 본인은 익산이라는 작은 도시에 나고 자라서 더 큰 도시에 있는 학생들과는 다른 엔진을 달고 출발을 한 거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남매의 케이스였는데요. 남동생은 과학고에 다니고 누나는 일반고에 다니면서 수시로 스카이를 준비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누나는 수시 시험은 잘 본 모양인데 수능을 잘 못 쳐서 최저를 못 맞춘 건지 굉장히 우울해했고요. 남동생분은 담임 선생님이 성적이 너 들쑥날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라 이런 훈계를 듣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분이었는데요. 아까 언급했던 과학고에 다니는 그분보다는 내신이 좋대요. 근데 시험을 잘 못 쳤는지 울상이에요. 꿈보다 안정적인 취업을 선택했다. 힘든 집안 형편 때문이죠. 부모님께 자식 걱정을 덜어주고 싶었대요. 그러면서 본인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공부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둘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여기에서 공부라는 건 당연히 성적을 위한 공부를 의미하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부가 참 중요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도 안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 학생분들은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가치 판단을 완료를 하신 상태니까 그 생각을 지지하는 것을 대전제로 삼고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든 생각이 누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지? 라는 거였어요. 제가 수험생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수험생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본인을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사실은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이 다큐조차도 당사자인 수험생들한테는 부담일 거고 불안을 느끼게 하는 요소이기도 할 거예요. 다큐에서 정보 싸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즘은 공부를 잘하는 건 당연한 거야.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이 뒷받침되어야 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말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재력이라니. 담임 선생님이 좋은 분이셨고 아기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미워하진 않았지만 문제는 그게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였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 입시 체제 아래에서 이 정보 싸움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전형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지원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정보 싸움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인데 그러면 이 정보 싸움을 누가 하는 거냐? 정보력을 누가 갖고 있어야 하는 거냐? 당연히 학생을 들 수도 있고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학교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은 정말 퍼포먼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것들을 서포트 해주는 걸 학교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좋은 학교다라고 불리는 많은 곳들이 이런 역할을 잘 수행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물론 현 입시 제도를 지적하는 게 더 근원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애들이 잘해서 좋은 학교에 가면 그걸 학교의 실적으로 현수막을 내걸 텐데 한계가 있을지라도 잘 서포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안 해주고서 네가 전략적으로 공부를 못해서 문제라는 둥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애들을 이길 수 있겠냐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나요? 그런 말을 해준다고 해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좋은 말을 해줘도 그 말이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게 그 시절 수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해주다 보니 결국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고액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고 그러다 보면 결국 또 재력이 있어야 된다는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힘 빠지는 소리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큐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서울과 지방의 성적 격차?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성적 간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격차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대입 전형이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뭐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고 한다던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던데, 뭐 표현이 중요하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 구분된 기회를 주려고 하다 보면 어떤 표현으로든 그 개념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기회인 것은 맞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고, 어쨌든 서울 애들의 학업 성취도가 지방의 아이들보다 더 높고 부모가 고소득일수록 자녀의 성적이 높다는 게 현상이라는 거잖아요. 물론 통계는 까봐야 됩니다. 실제로 어떨지는 몰라요. 한 명 한 명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험생들이. 사실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해야지. 이긴 해요. 다만 이게 진짜라고 가정을 하고 왜 이렇게 부모의 소득과 성적 간의 상관관계가 생길까? 이 아이가 어디에서 나고 자라서 공부하느냐가 왜 성적에 영향을 미칠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원동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나 혼자서도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다큐에서, 뉴스에서 주변 어른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여기는 지방이라서 안 돼. 너는 부모가 서포트를 그만큼 못해줘서 안 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너 일반고에서는 1등해도 특목고 가면 하위권일걸? 이런 얘기를 정말 끊임없이 듣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피해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해야 부모님이 고생 안 해.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지금보다 넓은 집에서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살 수 있어. 내가 괜찮은 회사에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야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대학을 가면, 아까 언급한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대학을 가면 꿈을 찾을까요? 내가 말로만 듣던 서울 애들이 이런 애들이구나. 괴물이 정말 많구나. 나는 학비를 벌려고 알바를 하고 휴학을 하고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쟤네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삶이구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주변을 봐도 그런 생각들을 제법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이유만 지속적으로 주입을 받으면서 불안을 원동력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내가 보고 듣고 누리면서 자란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당연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해의식 속에서, 불안 속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현상을 멀리 떨어져서 관조적으로 보기 전까지는 여유로운 마인드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말고도 문제는 더 많을 거고요. 더 근원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단칼에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여기 나오는 학생분들께, 또는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하나 있긴 해요. 그 노력이 배신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은 하고 싶어요. 그렇게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인내했다는 사실이 결코 어디 가지 않으니까 내 몸이 기억하는 그 태도가 반드시 어느 자리에서든 언제든 다시 나를 빛나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믿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한때 그게 뭐가 어려워?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거잖아. 주어진 걸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살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성실? 이런 태도를 아무나 갖는 건 아니더라고요. 놀랍죠? 진짜입니다. 공부를 했다는 사실, 성적을 위한 공부를 했다는 사실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 꿈도 없이 성적만을 위한 공부를 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억울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쓸데없이 나를 못 믿어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꿈은 지금부터라도 가지면 되고요. 내가 더 노력할 줄 안다는 거, 이건 사실이고요. 어떠한 성취를 이룰 때는 또 분노와 불안이 내가 가진 무기들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풀어나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대학교만 가면 나 공부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죠. 입시 성적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성적표를 더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나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고 경쟁력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해야 하고 또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만족 그리고 그걸 성취해 나가면서 느끼는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짜증나겠지만 그게 사실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열심히 했던 그 태도가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부 안 해도 큰일 안 난다는 얘기는 저는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저의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아마 이 얘기는 정말 도움이 1도 안 될 거거든요. 세상이 날 힘들게 해도 뭐 어떡하겠어요. 좋은 태도로 끝내 해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모든 어려움들이 나의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나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긴 했는데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당연히. 저도 최근에 그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저도 인생의 성적표를 잘 받기 위한 공부를 또 하러 가야겠네요. 오늘은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봤거든요. 아마도 어떤 문제는 개개인이 풀어나갈 문제가 될 거고 어떤 문제는 시스템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일 거지만 결국에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건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해하지 마시라고. 저처럼 그런데 시간을 헛보내지 마시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부는 배신을 할 수 있지만 성적은 배신을 할 수 있지만 공부를 했던 태도는 남는다. 왜냐하면 사실 성실한 태도만큼 확실하게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모든 수험생분들 힘내시길 바라겠고 또 수험 생활은 벗어났지만 현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저 같은 분들 또 힘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안녕.